명태균 얘기. 지난주에 이제 김재원과 명태균이 난타전을 했어요. 홍준표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주진우가 명태균 밀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김건희에. 그래서 명태균을 만나가지고 주진우와 명태균이 뭔가 쇼부를 친 거 아니냐. 그래서 주진우를 만난 이후에 명태균이 공격의 화살을 오세훈이랄지 나경원 이런 쪽으로 화살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김재원이 명태균을 도발을 해가지고 명태균이 뚜껑 열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오빠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화요일이었나요? 하루에 한 개씩 까겠다. 김재원이 사과를 하라면은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명태균이 또 딜을 시도하는 것 같다. 김재원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가 뭔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김재원의 입을 닫히게 해라. 당해서 가만히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김건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공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렸고, 과연 이제 둘이 김재원은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과연 끝까지 갈지 궁금하다.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원 열사 바로 꼬리를 내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명태균 문제 당분간 자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당분간 명태균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겠다. 오늘 오전 당 비공개 최고회의 시작 전 당 관계자와 명시 문제 대응과 관련해 대화 중 인질극을 벌이면 자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했다. 저는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대응을 자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명태균,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린다. 재원아, 너의 새치협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이와 관련해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짐작되긴 하지만 명 씨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김재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용산에서 전화가 온 모양이죠. 선의의 제3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대응을 자제. 제3자가 누구겠습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이죠. 이로써 확인이 됐습니다.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은 사실이 맞는 사실인 것으로 김재원이 우회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죠. 용산에서는 똥줄이 타가지고 김재원한테 바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 지금 갑오브 갑은 명태균이다. 펄태균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명태균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와 윤석열, 김재원까지 지금 백기를 든 상황이 된 것이죠. 같이 이러면서 이제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뭐 오고 갔나 봐요. 자기들끼리 이제 메시지가 오고 간 겁니다. 김여사 카톡 파장 커지자 명태균 오빠는 친오빠 맞다. 정규제 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친오빠 김진우 씨와 뭘 한 건 없다. 나는 선거 기술자 천공 같은 사람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친오빠가 맞다. 이거 흥미진진한 내전을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일단 명태균이 승리한 것으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톡 비스무리한 거를 한 2,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명태균이. 그리고 그 중에 한 200개 정도는 상당히 데미지가 큰 핵폭탄 수준의 참 가지고 그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에피타이저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빠 메시지는 에피타이저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뒤에 나온 최소한 200개, 많으면 2,000개는 그 에피타이저보다는 훨씬 센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에피타이저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대환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편이 공개가 되면은 그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거의 붕괴 수준의 이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재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김재원 조인트 깐 거죠. 가만히 있어 임마. 그리고 명태균한테는 이제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 안 보내주겠다, 기소 안 하겠다, 검찰의 사이트 뭉개버리겠다, 뭐 이런 정도 구두 메시지를 보냈을 텐데 뭐 명태균 씨는 그 말을 믿나 봐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은 신났는데 명태균을 잡아가지고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이거 싸그리 조지겠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신변 보호를 공약을 했다고 그래도 약속을 했다고 그래도 그게 지켜질까? 명태균 씨? 지금 대통령실 말만 듣고 바로 꼬리를 내린 것 같은데 과연 그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일까요? 한동훈이 가만히 있을까? 이거 좋은 찬스 잡았는데? 그 민주당에선 가만히 있나? 그 한동훈하고 민주당하고 합작해가지고 명태균 특검, 이거 명태균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잖아, 이거는. 그 특검한테 걸리면 이제 완전 작살 나는 건데?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도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잖아요. 그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경쟁자들을 싸그리 보낼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하면은 뭐 한동훈은 땡큐지. 이거는 콜 할 텐데 한동훈이. 그래서 특검한테 털리면은 이건 답도 안 나올 텐데. 한 징역 한 20년, 30년 맞아봐야 이게 정신을 차립니까? 이거 국기문란행위예요, 명태균 씨. 선거 조작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잖아. 진술이 나왔잖아. 녹취록이 까졌어요. 선거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게 이런 엄중한 그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기문란행위라면은 저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라고 봅니다. 이게 특검으로 넘어가면. 자, 명태균이 일단 그 하루에 하나씩 깐다 그러더니 일단 그래서 접었어요. 일단 다시 이제 뭐 김건희와의 딜이 성사가 된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했어요. 서울시장 선거 이후 명태균 별장에 김종인 데려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2주 뒤에 명태균 씨와 오세훈 후보자 김모 씨를 별장에서 만났다. 이런 내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오세훈 이쪽으로 이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김종훈 비대위원장님과 제주 휴가증이라는 글을 올리고 별장 내부 사진과 김 전 위원장과의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 씨의 별장은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고요. 천지연 폭포 인근으로 주변에 펜션 사이클로 50m 들어가면 명 씨와 김 위원장이 함께 휴가를 보낸 별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항공사진까지 딱 첨부가 됐어요. 김 위원장은 명 씨와 통화 이후 해당 별장을 방문했고 김 씨와 10분가량 머물렀다. 당시 동석한 별장 소유주 김 씨는 명 씨와 김 위원장이 같이 와서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했다. 명 씨가 데려왔다. 김 위원장은 10분 뒤에 집사람이 찾는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이 별장의 소유자는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차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오 시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 오 시장이 김 씨를 각별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오 시장이 초청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김 씨는 각종 행사에서 오 시장의 후원회장이라고 소개도 했고요. 오 시장의 배우자도 김 씨 소유의 별장에 자주 방문을 한다. 김 씨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건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김 씨의 공식 직함은 공정과 상생학교 대표고요. 예. 오 시장이 2016년 개소한 싱크탱크 이름이 공생연구소다. 선거 브로커와 공생하는 겁니까? 예. 자, 김건희에 대한 공격은 멈췄지만, 예. 자, 계속해서 오세훈이랄지, 뭐, 홍준표, 나경원 등등에 대해서 이제 까는 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 또 나왔어요. 예. 명태균, 윤석열 도리도리가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하면서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예. 대통령 처음 하실 때 쩍벌이랑 도리도리 이거 상당한 컴플렉스였어요. 내가 사람을 기획할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눈이 되어 세상을 봐야 돼요. 이해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눈으로 판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도리도리를 왜 하느냐? 그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양쪽 눈 시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동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시는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시각이 좁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성녀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데 이분은 고개를 많이 돌려야 돼요. 부동시 때문에 오는 신체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렸어요. 예, 너무 좋아하시대. 그분이 많이 노력해서 고치기도 했는데 내가 언론사에다 도리도리 관련된 거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이 프레임을 제 아이디어로 내서 그 다음부터 도리도리가 없어졌다. 대선 초기에 경선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몇몇 언론에다가도 그거 장애인 비하 발언이야. 하면 안 돼.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군대도 못 가셨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없어지대요. 그럼 자신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계속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른바 뭐 스핀 닥터라고 하죠. 예, 뭐 그런 역할을 본인이 했다. 뭐 이른바 이제 선거 전문가, 홍보 전문가, 뭐 스핀 닥터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한 행위들이 일종의 정치 컨설팅이고 합법적인 일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합법적인 일만 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지금 불법적인 일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명태균 씨는 일단 계속 약을 팔면서 본인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걸 과시를 하면서 저 간을 보고 있는 그죠? 주도권을 쥐고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감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한테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수법을 좀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론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하나 흘리면서 이슈를 끌고 나가고 있는 역시 뭐 선거 전문가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정치 뭐 전략을 나름대로 능숙하게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뒤에서는 김건희 윤석열과 협상을 하고 그러면서 감옥 안 갈 길을 열심히 찾고 있고 뭐 여론에는 계속 저렇게 언론 플레이 하면서 본인의 영향력과 그죠? 본인의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계속 이 프레임 유지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는 캐비넷에 파일을 쥐고 앉아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수를 잘 쓰고 있고 지금 뭐 일시적으로 뭔가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오래가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이 합의를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또 변수가 있어요. 아까 뭐 민주당이 특검 발의하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더 큰 폭탄이 터집니다. 자, 조홍천, 명태균 총설 준비 끝난 상태, 용산 강혜경 반응을 보고 폭로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조홍천 씨가 분석을 했는데 자, 조홍천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요. 15일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톡과 비슷한 것이 2천여 건, 그중에 중요한 게 200건이다. 김재원 최고가 철창운운에 공개한 것이다. 김 최고가 또 방송 나가면 바로 까겠다고 말한 지점과 관련해
이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다. 건드리면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식인데 문제는 앞으로 건드릴 일이, 심기를 거스릴 일이 많다라는 것.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조홍천 의원이. 요거는 조홍천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뭐가 심기를 건드리게 되느냐, 다음 주에. 자, 강혜경 씨가 다음 주 초 법사위 국감에 나가는데 대부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일이다. 미공표 여론조사, 여론조작 의혹. 예. 그래서 강 씨가 무슨 증언을 할지가 관건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강 씨가 좀 거슬리는 말을 하면 대량으로 방출할 수도 있다. 지금 명 씨가 사법 처리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 키플레이어가 될 만한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쏴버릴 것이다. 사법 처리에 불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계속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조홍천 의원하고 전 의원이죠. 비슷한 생각이에요. 자,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누구냐? 강혜경 씨예요. 그리고 애초 이 사건이 왜 터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진원지는 강혜경 씨입니다. 자, 김영선과 명태균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특히 이제 둘이 돈을 주고받은 거죠. 세비를 주고받은 이 정황 때문에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김영선이 이걸 강혜경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누명을 쓰게 된 강혜경 씨는 강혜경 씨가 이걸 폭로하면서 뉴스 토마토에서 명태균이란 존재가 처음 대중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 명태균이나 김영선이 처벌을 안 받게 되면요.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느냐? 강혜경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강혜경과 명태균은 데스매치예요. 둘 중에 한 명은 죽게 돼 있어. 명태균이 죽으면 강혜경이 사는 거고 강혜경이 죽으면 명태균이 사는 상황이에요. 법리적으로 볼 때. 고로 강혜경 씨는 본인이 감옥을 안 가려면 명태균과 김영선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 윤석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입증을 해내야 돼. 그걸 입증 못하면 본인이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경 씨는 목숨 걸고 명태균을 조져야 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국정감사 때 드디어 이제 강혜경 씨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스픽스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 나가가지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강혜경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전부일까요? 제가 볼 때 스모킹 건은 이미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거는 9월 달부터 보궐선거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9월부터 나왔던 얘기고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그날이 김건희 제삿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여의도의 일반적 관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강혜경 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 무기는 아직 안 꺼낸 상태로 봐야 돼요. 자, 언제 꺼낼 것이냐? 그건 국정감사가 출석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스픽스 방송,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단 에피타이저, 그죠? 예, 에피타이저를 깔아놓고 본방은 국감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김혜경 씨가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정적인 것들이 빵빵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5살 딸이 걱정을 하고 있던데, 아니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이 다 폭로가 되는데 그거를 검찰에서 덮고 간다고?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검찰에 지시를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뭐 요즘 검찰이 하는 짓 보면은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가 엄청난 이득을 본 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불기소를 하는 거 보면은 뭐 가능할런지도 모르겠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명태균은 용산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용산에서 이거 방법이 있냐고. 결국은 다 터트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다음 주에 강혜경 씨가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은 명태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 보따리를 풀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럼 용산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휴전이 제가 볼 때는 뭐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길게 갈 수 없고 강혜경 씨의 국회 출석을 또 발화점으로 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지금까지는 뭔가 간을 보는 눈싸움 정도였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전면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은 상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명태균 씨는 빨리 정신 차리고요. 빨리 민주당으로 찾아가건 아니면은 영향력 있는 유튜브 최한욱 TV를 찾아오시건 빨리 오셔가지고 양심선언 하시라. 그게 살 길이다. 지금 김건희, 윤석열 협박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양심선언 해봐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좀 이따가 전화번호 내보내 드릴게.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명태균 씨. 제가 보니까 명태균 씨도 관종병이 있어. 이 사람 보통 관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종류의 관종들을 최근에 많이 상대를 해봤는데 관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얘기가 나오면은 그걸 안 보고 못 베깁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유튜브를 지금 다 볼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최한욱 TV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지금 여기 명 박사님으로 위장해서 와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제 말 들으라니까. 전문가니까 잘할 거 아니야. 누구 말이 맞는지. 제 말 안 들으면 조국처럼 좆대는 거예요. 좀 있어봐요. 한동훈 좆대요. 20일 날 아무것도 빈손으로 나오게 돼 있어. 사과할 것 같아?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좆대는 걸 봤으면서 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명태균 씨? 전문가라면 본인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쉬고 왔더니 좀 힘드네. 12시에 딱 끝내드리고요. 또 내일 또 오늘 못다한 얘기, 특히 우크라이나, 북한 파병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거 또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자, 불타는 금요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